외국인의 체류부터 보겠습니다. 비자의 종류를 보면은 외교관 등에 대해서는 이제 A1 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정보나 국제기구의 공무 수행은 A2, 협정에 따라서 외국인 등록이 면제되는 사람은 A3입니다. 외교관이 A1으로 가장 먼저가 있죠. 공무가 가장 먼저입니다. 공무에 대해서는 A를 부여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관은 A1, 그리고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는 A2가 되고 협정에 따라서 면제되는 사람은 A3가 되겠습니다. 관광 통관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하는 경우에는 B2입니다. 관광으로 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beautiful이겠죠. beautiful. 이때 T가 들어가니까 B2에 2를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대학 이상에서 교육 연구하는 경우에는 D2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학 비자인데 대학이라 말해서 D를 연상할 수도 있고 또 대학의 학위를 받는 것은 디플로마죠. 여기에 D가 나옵니다. 디플로마 트레이닝 이렇게 해서 2를 연상해서 D2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회화 지도는 이제 잉글리시 티처가 되겠죠. E2. 예술 흥행 비자는 이제 수입 목적으로 음악, 미술, 연예, 운동, 모델 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 수입 목적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비자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수입 목적이 있는 경우인데 E6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보면은 한국으로 이 E6 비자를 들어가는 그 여성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여성들은 보통 뭐 노래라든가 뭐 댄스 이런 데 특기가 있는 사람들인데 가수 활동이라든가 운동 모델 활동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와 놓고 실제는 영화나 술집에서 여정업으로 일하면서 성매매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성매매는 섹스니까 섹스에서 6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6 비자가 되겠습니다. 자격이나 경력이 필요한 직종이 아닌 곳에 취업하는 경우 비전문 취업이죠. 이런 경우는 E9입니다. 일 나가는, 단순한 일에 나가는,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고 한국 정부 수립 전에 이주한 동포나 그 후손 등에 대해서는 재동포 비자를 주는데 F4입니다. 우리 동포니까 넓은 범위의 패밀리가 됩니다. 그리고 동포니까 여기서 4가 나옵니다. 바로 F4라는 것을 연상을 할 수가 있죠. 우리 국민의 배우자, 사실혼까지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결혼 이민 비자에 해당되는 F6 비자를 받는데 이 경우도 패밀리니까 F가 나오고 그리고 6는 바로 섹스로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섹스가 가능한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찰의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방법을 보면은 단기 체류 조회와 장기 체류 조회가 있는데 킥스 화면의 정보 검색창에서 외국인 신원정보 조회, 지역경찰로 조회를 가능합니다. 요청서에 본인 조회 또는 의뢰 조회를 선택하고 승임자는 팀장으로 설정한다. 성명은 영문, 석자 이상을 입력해야 되는데 두 자만 입력할 경우에는 마지막 세 번째 자리는 공백으로 입력을 합니다. 필수 입력 사항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을 입력을 하고 검색 결과가 많을 경우에는 입국 일자, 여권번호, 국적 등을 선택적으로 입력해서 결과값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생년월일이나 입국 일자는 최장 6개월 이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장기체류 조회는 장기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탭을 클릭을 하고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죠. 이때 외국인 등록번호는 우리 주민등록번호 자릿수하고 같은 13자리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보면은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게 되면은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오래 살면은 90이 되겠죠. 90이 되면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제외할 수 있는 경우가 주한 외국 공간 및 국제기구 직원과 가족, 외국안 등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가족, 그리고 정부 초청 등 법무부 장관이 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도 해외에서 외교관을 근무할 때는 이런 등록에 대한 그 면제를 받았죠. 우리 가족하고 같이. 이게 보통 뭐 나라별로 비슷한데 한 90일 정도 되면은 보통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아이디 카드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외교관이라든가 뭐 국제기구 또 정부가 초청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발급은 17세 이상자에게만 발급을 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시차가 좀 적응이 돼야겠죠. 대부분 외국인들에게 부여되는 기본적인 의무사항은 17세 이상에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국을 할 때 뭐 얼굴이라든가 지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17세 이상이죠. 그리고 여권을 휴대하고
또 제시할 의무도 17세 이상에게만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외국인 등록도 17세 이상에게만 부여를 하는 것이죠. 시차가 적용돼야 됩니다. 체류 자격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출생을 했지만은 체류 자격이 없는 경우에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출생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는 것이죠. 태어나면서 새롭게 입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국했을 때 90일이 지나면은 등록을 하듯이 90일 내에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또 한국 체류 중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등 이렇게 체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은 조금 더 빠르게 30일 이내에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상실이라는 말에서 숫자법으로 30을 연상을 할 수 있겠죠. 자, 외국인 강제 퇴거 추방이 되겠습니다. 강제 퇴거는 외국인에게 출국 밖으로 퇴거를 명하는 행정행위죠. 강제 퇴거 사유가 동시에 형사처분 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병행해서 함께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대상을 보면은 유효한 여건과 사정 없이 입국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제 실무종합의 247페이지 30번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부연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실무종합에 나오는 문제인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에 대해서 대한민국 밖으로 퇴거할 것을 명하는 강제 퇴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했는데 답은 2개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억을 보면은 유효한 여건과 사정 없이 입국하는 사람, 니은은 체류 자격 외에 활동을 하거나 체류 기간이 경과한 사람, 디귿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여기서는 벌금이 아니고 금고가 되겠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되고, 조사 기타 공과금을 체납한 사람, 이런 사람은 돈을 안 낸 사람이기 때문에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겠죠. 돈을 받아야 되니까 오히려 출국 정지를 시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출국 정지를 시켜야 되는 사유하고 퇴거를 시켜야 되는 사유하고 이렇게 섞어서 문제를 냅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는 답이고 디귿하고 리을이 틀린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입국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죠. 입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입국 심사를 받고 나면은 이제 입국을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입국 심사를 받기 전에 사람이 입국하는 사람이고, 입국 심사를 거쳐서 입국 도장을 받은 사람은 입국을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입국 도장을 받지 않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유효한 여건과 사정이 없다면은 입국 자체를 시키지 않죠. 거기서 바로 입국 불허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입국 거부가 되어서 출발했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강제 퇴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되려고 하면은 입국은 한 사람에 한해서 강제 퇴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사실은 이 기억번도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공제 실무종합 그 정오표를 관리한 그 게시판에 제가 글도 올려놨습니다. 자, 이 내용을 법률적인 근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출국관리법 46조에 보면은 이제 외국인 강제 퇴거 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7조를 위반한 사람입니다. 7조에 보면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는 유효한 여건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입국할 때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여건과 사증 없이 입국을 한 경우에 그때 위반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우리 문제의 지문처럼 입국하는 과정에서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위반한 사람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입국을 불허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래 규정을 보면은 우리가 입국 심사를 할 때는 여건과 사증이 유효할 것, 그리고 출국관리 공무원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벌칙이라든가 강제 퇴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입국을 불허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제는 사실 잘못된 문제죠. 그런데 그 같은 페이지에 아래 31번 문제를 보면은 2번 보기에서는 유효한 여건과 사정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강제 퇴거 대상이다 이렇게 또 맞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체류 자격 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 기간이 경과한 사람, 오버스테이죠.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이 심사 결과 강제 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아까 설명을 했죠. 금고 이상입니다. 자, 이 경우는 출국 정지가 되는 사유하고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출국 정지는 뭐 수사하고 있으니까 출국시키면 안 되겠죠. 사건 때문에 기소 중지가 되었거나 도주했거나 이런 사람은 출국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중이거나 징역 금고 집행 중이거나 세금이나 벌금을 미납한 경우, 이 경우도 돈을 안 냈으니까 받아야 되니까 출국을 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출국을 정지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래 아도서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도 그 출국 금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출국 금지 사유하고 외국인의 출국 정지 사유하고 같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내용이 같고, 이 내용은 뒤편에 나오는데 두 문자만 따서 외우면은 수도 없이 형사 집세 미납한 사람은 출국 금지가 되거나 출국 정지가 됩니다. 수도 없이 여러 번 형사가 집세를 미납할 정도니까 출국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국심사 규정을 위반해서 출국하려고 하는 사람, 출국심사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니까 정상적으로 출국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쫓아버리는 거죠. 추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외에도 그 추방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주 요건이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다 적을 수 없기 때문에 중심되는 내용만 이렇게 5가지를 적었는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보면은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추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에 나왔던 그 1에서 5번까지 사유로는 영주권자라면은 추방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영주권자라도 추방을 시킨다는 거죠. 형법상 내란 외환 죄를 범한 경우에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외국인의 불법적인 그 입출국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추방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영주권자는 강제 퇴거를 시킬 수 없다, 뭐 이런 지문이 나오면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절차를 보면은 출국관리 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을 사실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으면 보호명령서를 받아서 외국인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1차 10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 더 연장해서 최장 20일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10+10이죠. 검사도 우리 일반 사건에 있어서 구속할 때 1차 10일이고 1차 하에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구속하는 기간하고 동일하죠. 자, 이때는 출국관리 관서장에 보호명령서만 있으면은 이 외국인을 보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구금을 할 때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그 판사의 영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판사의 영장으로 외국인을 이렇게 20일 동안 구금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관서장에 보호명령서로 바로 구금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과 추방 사유 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추방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금고는 추방할 수 있죠. 금고추. 그리고 10일이니까 10일 동안 보호할 수 있다. 시보호.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자, 밑에 아더스에 보면은 금고추 15호가 있죠. 우리 고추가 보통 그 녹색에서 익으면 빨간색이 되는데 그게 그 노란색에 황금색 금고추가 있다면은 그 씨를 잘 보호해야겠죠. 그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에서 보면은 강제 출국 조처된 자가 출국을 거부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할 때에는 이를 체포 처벌할 수도 있다. 심사 결과 강제 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강제 퇴거 명령서를 발급을 합니다. 이 명령서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사법경찰 관리에게도 그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조금 더 보면은 출입국 사고는 입금 시 조치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공제 실무종합의 281페이지, 282페이지 부분입니다. 조금 뒷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이 앞부분에다가 통합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실무종합 어디에 있는지 못 찾을까봐 제가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자, 출입국 사범 사건은 지방 출입국 외국인 간서장에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수사기관이 출입국 사범을 입건을 하게 되면은 바로 지체 없이 이쪽으로 인계를 해줘야 됩니다. 인계를 해줘야 고발을 하게 되고 고발을 받아서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경찰관이 근무 중에 미입국자를 발견했다면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입건을 한 다음에 바로 인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경찰관은 단순 불법 체류자가 있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신고센터, 또 관할 출입국 사무소,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번이 되겠죠. 이쪽으로 신고하도록 안내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불법 체류자라고 밝힌 자, 그 사람이 불법 체류자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으로부터 민원 상담 전화를 받게 되면은 출입국 사무소에 자진해서 방문해라. 그리고 피해를 본 게 있으면 피해 회복 시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을 해줄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설명만 해주고 출입국 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만 잘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반 형사사건 조사하다가 불체자를 확인하게 되면은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한 다음에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를 하면 되겠죠. 경찰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인권 침해 구제, 이때는 차별행위가 포함이 됩니다. 공제실무정하에 보면은 이 차별행위 제외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둔 게 있습니다. 실무정한 문제는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항상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인권 침해에는 차별행위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 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통보하는 것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통보 면제 대상 범죄는 형법이나 특별법상에서 생명, 신체, 재산, 개인적 법에 관한 죄가 되겠죠. 불법 체류 여성이 폭행, 감금, 협박 등으로 성매매 피해자임이 확인이 되면은 통보를 면제해야 합니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게 되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이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2년을 플러스로 연장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플러스 2가 됩니다. 이후에는 출국을 해서 6개월 후에 재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 취업자를 고용을 하게 되면은 3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 플러스 2와 3 또는 2 이것이 공통됩니다.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세트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해서 다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은 미리 법무부 장관의 체류 자격 외에 활동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이때는 비자와 관계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이지 외교부 장관이 아닙니다. 상륙 허가를 보면은 상륙이라는 것은 선박에서 육지로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승무원 상륙, 외국인 승무원이 오랜 기간 이 바다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휴양 또는 다른 선박으로 갈아탈 목적으로 상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15일 동안 체류 허가를 준다는 겁니다. 승무원이 고생을 많이 했겠죠. 15일 동안 바닷가에서 C입니다. C 오일을 바르고 C 오일은 선텐 오일이 되겠죠. 그렇게 휴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에 대해서는 C 오일을 생각하면은 15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광 상륙은 보통 크루즈가 되겠죠. 크루즈가 항구에 도착을 하면은 이 승객들이 내려서 주변을 둘러보게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 3일이면 충분하죠. 3일 정도 둘러보고 또 다른 나라 가야 됩니다. 재난 상륙이 있고 긴급 상륙이 있습니다. 재난 상륙은 조난 당한 선배가 타고 있던 외국인입니다. 여기서 재난하고 조난하고 겹치게 되는 것이죠. 긴급 상륙은 외국인의 질병이나 사고로 상륙을 하는 겁니다. 둘 다 긴급하게 상륙을 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바꿔서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재난이 조난이고 긴급이 질병 사고라는 것이죠. 이것은 삼재가 끼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삼재가 끼면 물도 조심해야 되고 불도 조심하고 음식도 조심하고 그렇게 다 조심해야 됩니다. 삼재가 끼면. 이 경우에 30일 체류 허가를 주는데 여기서 3이라는 말하고 재난 상륙의 재, 긴 이렇게 삼재 끼인으로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삼재 끼면은 배가 조난을 당하거나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자, 난민 상륙이 있습니다. 외국인 난민 신청 사유에 해당할 때 법무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하게 되겠죠. 이때는 90일 체류 허가를 줍니다. 난민 90일, 난민구를 빨리 읽으면 난민구가 됩니다. 그렇게 90일을 연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TV에서 난민들을 보니까 난민구만 입고 있더라고요. 자,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난닝구매 있고 있죠. 난민입니다. 난민은 90일 체류 허가를 받고, 자, 이분은 승무원이겠죠. C5일을 바르고 이렇게 15일 동안 휴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삼재 낀 사람이죠. 조난 당해가지고 이렇게 불쌍하게 앉아 있습니다. 지금 해경이 와가지고 조난 당했는데 30일이요 하고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삼재 낀 사람은 30일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행 경보 제도를 보겠습니다. 이 공제 실무종합에 250페이지에 있는데 이 내용도 개정이 됐는데 개정 사항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먼저 여행 경보를 보면은 남황적흑이죠. 색깔별로 우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남색이지 녹색이나 뭐 청색이 아닙니다. 1단계에는 여행 유의가 되고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만 따면은 유자철, 여행 금지입니다. 자, 유자철은 농번기죠. 이때는 여행을 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유자철에는 여행 금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를 암기를 하고 남황적흑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자가 처음 열리면은 푸른색이 되겠죠. 그게 익으면은 노란색이 되고 조금 더 익으면은 조금 붉은빛을 띠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썩어서 흑색이 되겠죠. 그렇게 유자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단계는 유자철 여행 금지로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뭐 신변 안전에 유의해야 되고 뭐 특별히 유의해야 되고 그리고 긴급 용무가 아닌 한 귀국하고 즉시 대피 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도 바뀐 규정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있는데 크게 바뀐 부분은 없으니까 이대로 봐도 됩니다. 특별 여행 경보 이 부분이 이제 변경이 됐죠. 여행 경보 제도 운영 지침이라고 외교부 훈령으로 올해 이제 5월 1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특별 여행 경보가 원래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여행경보 주의보로 하나로 통일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발령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 해제 일자를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90일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50일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지나면은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것이죠.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에는 그 효력이 일시 정지가 된다.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 요 중간쯤 된다는 거죠. 이 중간쯤 되는 상태에서 별도로 정해서 외교부에서 발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아마 공제 실무종합도 이렇게 변경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CIQ를 보면은 C는 커스텀드죠. 통관하는 것이고, I는 이제 이미그레이션, 출국, 입국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쿼런틴은 이제 검역 조사를 하는 것이죠. 각각의 공무원이 다릅니다. 통과는 이제 세관에서 하니까 관세청에서 하게 되는 거죠. 출국은 출국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인천공항에 있는 검역소는 질병관리본부 소속입니다.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역을 하고 있죠. 외국인의 지위를 보겠습니다.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이 있고 평등주의 원칙이 있죠. 국가 간에 등가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주의인데, A국에서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소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B국에서도 A국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 거죠. 평등주의는 외국인에게 자국민하고 동일한 정도의 권리 의무를 인정하는 주의가 되겠습니다. 권리로서 인정하는 것을 보면은 뭐 생명권이나 성명, 정조권, 상속권, 재산권, 인격권, 자유권, 재판 청구권 등 이렇게 개인에 관한 이러한 권리들은, 그리고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는 인정을 하겠죠. 근데 인정하지 않는 권리는 뭐 근로의 권리라든가 교육을 받을 권리, 피선거권, 공무단임권 이런 것들은 그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겠죠. 다만 이제 영주권을 취득을 하고 3년이 지났고 18세 이상의 외국인이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의원이나 장애 선거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권은 없습니다. 자, 의무는 부담하는 것은 통치권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겠죠. 재판권, 경찰권, 납세권에는 복종을 해야 됩니다. 사법상 권리에 대응하는 사법상의 의무, 또 외국인 등록 의무, 외국인 등록을 해야죠. 안 하면은 추방됩니다. 지방적 구제의 원칙에 대한 의무, 추방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이런 의무들은 자기가 잘 지켜야죠. 그렇지 않으면 추방됩니다. 자, 지방적 구제의 원칙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내적 구제 원칙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외국인이 그 체류국의 국가기관이나 개인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은 그 나라의 행정상, 사법상 구제 절차를 다 한 후가 아니면 국제법상의 책임을 추구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그 나라에서 일단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국제법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죠. 그것을 지방적 구제 원칙 혹은 국내적 구제 원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담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병력의 업무라든가 뭐 교육, 사회보장 가입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외국 군대와 선박내 범죄 수사를 보면은 군함의 지위에 대해서는 불가침권이 있습니다. 급속을 요하더라도 함장의 승낙 없이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비호권, 군함은 비호권이 없습니다. 범인이 도주해서 함정으로 들어갔다면 인도를 요청을 해야 되고 인도 요청을 거부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영해에서 퇴거하도록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함은 범죄인을 비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치해법권이 있습니다. 군함 내의 민사, 형사, 군함 자체에 관한 사건도 그러한 연안국의 재판관할권에서 면제가 되겠습니다. 선박 내의 범죄 수사를 보면은 경찰관은 대한민국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이 경우에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의 안전을 해야 할 때 이 경우에는 그 선박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무원 이외자, 승무원이 아닙니다. 승무원 이외자면은 보통 승객이 되겠죠. 이런 사람이나 혹은 대한민국 국민의 관계에 있을 때는 선박 내에서도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중대한 범죄가 행해졌을 때 이런 경우입니다. 수사는 경찰관은 외국인들 관련 범죄 중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방청장이 아니죠. 그리고 그 지시를 받아서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다만 급속을 요할 때는 먼저 필요한 처분을 하고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